네, 이번 시간은 취업 준비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취업문을 여는 경제상식입니다. 네, 경제상식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경제 관련 국가 공인시험이죠. 테스 시험에도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신동열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제목이 이제 취업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게 네. 잘 안 열립니다. 예, 이게 계속해서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메르스까지 생겨가지고 경기 지표가 아주 그냥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경제를 볼 때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매달 나오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요. 지표들을 보면서 또 우리 경제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이걸 잘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위원님? 오늘은 이 방송이 존재하는 이유죠. 네. 고용시장, 취업 오.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중요한 예. 얘기네요. 자, 우리 프로그램이랑 취지가 딱 떨어지는 네. 오늘 주제인데, 자, 위안위기 이후에 이제 청년 실업률이 얼마 전에 이제 최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한 10%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명 중에 어떤 그 한 명은 논다는 얘기인가요?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일을 안 한다는 것보다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못한다. 표현 맞습니다. 네, 그렇게 또 받아들이겠네요. 실업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럼 실업률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실업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네.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을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용어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5세 이상을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이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업주부라든지 학생, 환자 같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렇게 나눠진다 볼 수 있고요. 네. 우리가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이 경제활동 인구가 쉽게도 모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되는 거고요. 경제활동 인구를 분모로 하고 위에 분자가 바로 실업자. 여기 이제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은 실업률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요즘에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좀 취업을 뒤로 미루고 좀 더 공부를 하자.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경우에는 어디에 산정이 될까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공자처럼 학문의 뜻이 깊어서 학문을 더 연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해서 취업이 안 돼서 일종의 취업까지 연장 선상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의 씁쓸한 자화상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실업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그렇죠. 수치를 낼 때 네. 분모에든 분자에든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포함된 합쳐진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대학원생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더 암울해지네요. 그분들을 뺀 거였네요. 자, 실업률과 관련해서 이제 또 고용률이란 단어를 또 많이 씁니다. 네. 실업률, 고용률. 어떻게든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왜, 얼핏 생각하면. 왜 이게 굳이 따로 쓰는 건지, 이거 네, 좀 전에 예. 말씀드렸지만은 취업률 하면은 실업률 하면은 여기에 많이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원생, 네. 환자, 군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실업률이라고 하면은 사실 고용시장을 좀 과소평가한 쉽게 해서 제외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제외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고용시장의 어떤지를 보일 수 있는 더 유용한 지표가 바로 이제 고용률입니다. 그러니까 네. 고용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세 이상, 즉 생산 가능 인구에서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실업률 생각보다 정말. 지난 4월에 네. 이제 발표가 통계청이 발표를 하거든요. 네. 이제 취업률이나 고용률은 통계청이 발표를 하는데 지난 4월에 우리나라 고용률은 60.3%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이제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면서 올 평균으로는 한 65 내지 66%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현 정부는 70%가 목표치입니다. 목표치는 한참 이제 부족한 네. 수치고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들의 모임이 이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률에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네. 남자 여자 같은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남성이 취업자가 많죠. 여성보다는. 그래서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남성의 고용률이
여성의 고용률보다 한 20%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경우에는 고용률이 70%를 약간 웃돌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50%를 약간 밑돕니다. 네, 그렇군요. 실업률 개념을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고용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실업률에서 의외로 제외되는 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고용률이 또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앞서서 재관 씨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년 실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전체 실업률이 나오고요. 전체 실업률 나오고 연령별 실업률이 또 그렇습니다. 나오잖아요. 청년 실업률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죠? 청년 실업률이 우리나라는 이제 이 고용률을 취업률, 실업률, 뭐 고용률 같은 걸 할 때에 청년이라고 하면 일단 15세 이상에서 29세 미만을 얘기합니다. 4월달 지표가 나왔는데 지표상으로는 10.2%입니다. 아까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10명 중에 1명은 일을 하고 싶어도 좀 못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10.2%가 지난 3월 달보다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10.7%로 좀 줄어들었는데 현실적으로만 44만 5천 명 정도 청년이 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4월에 비해서 한 19,000명 정도 일자리 없는 청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공식적인 숫자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일자리가 있는 것이지만 어찌 보면 거의 일자리가 없는 거와 비슷한 상황인데 이런 숫자를 포함하면 11.3%로 높아집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체감 실업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 이제 뭐 대학원 진학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러 이제 일을 좀 잠깐 쉬는 분들도 계신다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실업의 형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실업,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준비하는 동안 일시적인 어떤 그 공백이 생기는 것, 이런 거를 같은 실업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실업 형태가 좀 다양히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자연 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실업은 설명도 실업률과 물가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으면 어떤 결과일까요? 물가가 아무래도 낮아지고 아니죠. 올라갑니까? 물가는 올라가겠죠. 실업률이 낮으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기니까 소비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실업률이 낮아지면, 그러니까 네. 물가는 좀 올라가게 되겠고요. 반대로 실업률이 높으면 유효 수요가 줄어들으니까 물가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필립스 곡선은 물가가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는 올라간다. 이 반대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즉 실업 상태가 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상태 정도의 실업률을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잠재적 실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잠재적. 네.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기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농에서 뭐 상대적으로 뭐 큰 농장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영세계 농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시에서 자영업을 해도 진짜 아주 영세해서 자기의 일할 능력이나 또는 능력이나 의지에 비해서 너무 생산성이 낮거나 또는 급여가 낮은 경우에는 일자리는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거의 준실업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잠재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잠재적 실업은 실업률 공식적인 통계에는 잡히지 않죠. 아무래도 일단 뭐 취업은 한 상태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제 마찰적 실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마찰적 실업은 산업에도 이제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흥하는 또 번성하는 산업이 있고 또 이제 쇠락하는 산업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일자리의 연속성이라든지 또는 일자리끼리 이제 마찰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번성하는 기업으로 쇠락하는 기업에도 일자리들을 옮겨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럴 때 잠시 일자리가 중단돼서 새로운 일자리를 좀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실업을 우리가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데, 이 마찰적 실업은 대개 이제 자발적 실업의 성격이 좀 강하죠. 내가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일자리를 좀 내려놓는 그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구조적 실업입니다.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이 좀 쇠락하고 경제가 약해져서 구조적으로 일자리의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사이클상 당분간 어떤 일자리의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부족 현상이 장기가 돼서 만성적인 그런 일자리 부족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제 구조적 실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가지 실업의 종류를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이라고 얼핏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가지 중에서 구조적 실업이 지금 가장 문제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산업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더 하나의 혁신, 쇄신이 되지 않으면 일자리 부족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적 실업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가지고 있지만
준 시럽 상태가 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잠재적 시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실업률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 주셨는데 네. 이 실업률에 관한 내용을 한국경제신문 테셋 문제에서 네. 어떻게 녹여냈을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가야죠. 네, 함께 보실까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총 인구가 5천만 명, 15세 미만 인구가 1,500만 명, 비경제활동 인구가 1,500만 명, 실업자가 80만 명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우리나라 실업률은 얼마인가라는 문제인데 네.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위원님? 이거는 어떤 그 비경제 활동 인구의 어떤 개념을 잘 알아야만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못 풀겠습니다. 잘 몰라요. 그럴 수 전체 있을 5천만 시간인데 너무 오늘 겸손 모드로 나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전체 5천만 명이에요, 예. 위원님. 자, 네. 총 인구가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아까 네.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분모가 경제 활동 인구라고 그랬습니다. 활동 자, 인구. 그러면 15세 미만 인구가 1,500만 명이면 네. 15세 이상 아까 생산 가능 인구는 3,500만 명이 되겠죠. 네. 네. 이 3,500만 중에서 뭘 빼야 됩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 인구를 빼죠. 그러니까 1,500명을 빼면 2천만 경제 명. 활동 인구는 얼마가 됩니까? 2천만 명. 2천만 명이 네.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분모에 2천만 명이 와야 되겠죠. 네, 네. 2천만 명. 2천만 명이고 분자는 실업자, 실업자. 80만 명. 8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000분의 80, 곱하기 100분의 100을 하면은 4%가 그러네요. 실업률은 4%. 4%. 정답은 3번. 3번. 4%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분모를 2천, 분자 80 해가지고 경제 곱하기 활동 인구. 예, 해서 나오세요? 네, 4%. 이제 알겠어요. 네. 아까 하셨는데 겸손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아, 실업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상하게 더 걱정만 쌓이는 아유, 것 같아요. 야, 이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가. 어쨌든 저 하반기에는 정말 실업률 잡혔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앞으로 실업률 지표 보면 이게 이렇게 계산이 된 거구나. 네. 우리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청년 실업률의 안정을 바라면서 오늘 경제상식도 마칠까 하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의 신동열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